네, 보신 것처럼 북한이 결국 오전 6기로 무수단 미사일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미국을 겨냥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이 또다시 고조되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요 무수단 미사일 발사 6번째 만에 사실상 성공을 했다. 예. 오늘 아침에 이제 북한 예.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건데요. 물론 뭐 이번 한 번의 성공을 놓고 예단하긴 좀 이르지만 실질적인 전력화 임박했다라고 지금 봐야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6번 발사에서 한 번 성공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이게 첫 번에 성공하고 나머지를 다 실패했으면 그 말씀이 맞지만은 예. 계속 북한이 이런 것들을 계속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성공했다. 이거는 결국 북한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실전 배치는 이미 사실 우리가 이 시스템이 실전 배치가 된 시스템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왜 그럼 실전 배치가 된 시스템을 지금 발사했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순히 기존에 있던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혹시 북한이 한 3월인가 4월 정도에 공개했던 신형 엔진을 장착한 것을 이번에 성공한 것이 아니겠느냐. 신형 엔진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더욱더 이제 실전 배치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특히 보면은 지금 이제 한 400km를 날아갔다라고 그래서 이게 뭐 좀 소위 뭐 탄도 미사일의 최저 거리를 날아간 것이 날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된 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탄도 미사일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지금 제가 여기 모형을 가져왔습니다만은 예. 이렇게 이 차량 발사대에서 발사를 합니다. 발사할 때 보면 이렇게 지금 저 사진에서 나오듯이 네. 수직으로 세워서 이제 발사를 하는데 예. 이 수직으로 세워서 발사를 할 때 각도가 이제 이 수직이라고 해서 90도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 예. 실제 날아가는 것은 한 45도 정도의 각도로 쭉 날아가서 그래서 3,000km를 날아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사거리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3,000km를 다 쏘게 될 경우는 일본을 지나가게 된다거나 예. 이렇게 되면 일본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린 요격하겠다고 공언을 했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러한 범위 내에서 있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사거리를 일부러 400km로 줄였다. 네. 그럼 사거리를 400km로 줄이기 위해서 보통 쓰는 방법은요. 고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45도가 아니라 거의 90도에 가깝게 이렇게 거의 쏜 겁니다. 그래서 한 85도 정도 각도로 발사됐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올라간 고도가 지금 북한이 노동신문에서 확인한 고도가요. 1,413.6km입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우리가 보통 1,000km라고 알려졌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높게 지나간 거고요. 예. 네. 이 고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요. 지금 북한이 이번에 쏜 거는 ICBM이 아니라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네.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요.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최대 정점 고도가 보통 1,000에서 혹은 1,500km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고도를 다 실험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발사체가 이 추진 장약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그 몇 단 충분히 추진 장약을 갖춘 발사체로 발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예. 이제 미국까지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바로 코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 발사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로서는 굉장히 좀 그 걱정을 할 일이다. 특히 이제 이 400km가 또 의미하는 다른 의미가 뭐냐면요. 만약에 저 400km를 대한민국으로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통 우리가 이 무수단 미사일을 서울에서 부산 거리 아닌가, 그쵸? 400km 면? 그러니까 무수단 우리 얘기하는 게 뭐 괌을 공격하는 용이다, 예. 먼 네. 거리를 공격하는 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는 이 중거리 미사일을 가지고 단거리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걸 북한이 보여준 겁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때 될 때 의미하는 게 또 뭐냐면은요. 이렇게 단거리로 해서 이렇게 고도를 높이해서 떨구게 되면은 네. 속도가 틀려집니다. 보통 우리가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게 일반적인 탄도를 그리고 떨어질 때 떨어지는 속도가 마하 7에서 마하 10 정도 속도가 됩니다. 음속의 7배에서 10배 정도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뭐 사드나 이런 거 혹은 이제 뭐 페이트리엇 같은 걸로 요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위로 쏟았다가 이렇게 그 내려오는 경우에는 예. 최대 마하 20에서 25까지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음속의 20에서 25배 정도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 아니겠습니까? 기존의 미사일로 이것을 요격해본 실험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 속도. 그러니까 일본이 뭐 요격을 하겠다 얘기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요격할 수 있는 속도가
이상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 아직 이제 그런 부분을 100% 테스트해 본 것은 아니지만은 예. 어쨌거나 이러한 좀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런 상황 자체가 어느 때보다 엄중한 것이다. 이게 그냥 단순히 북한이 실험 성공했구나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 그렇군요. 이게 실질적인 우리의 위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 좀 눈여겨보고 싶은 게요. 이번에 북한이 무수단 정점 고도를 소수점 자리까지 밝혔단 예, 말이죠. 예, 그쵸. 이 의도는 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단순히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확한 계측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능력은 정확히 여기까지다. 예.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굉장히 그 숫자에 신뢰성이 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413.6km라고 한다면 이 고도 자체가요. 이게 ICBM을 충분히 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고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그 북한이 이제 은하 3호 지난번에 이제 광명성 발사를 했을 때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우주까지 쏘아 올릴 수는 있지만은 과연 재진입을 할 수 있겠느냐, 재진입을 해서 때릴 기술이 있겠느냐라는 건데 예. 이게 지금 ICBM 고도까지 올렸다가 다시 내려온 겁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북한이 이런 기술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거를 증명하고도 남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무수단 발사만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예. ICBM을 충분히 개발하고 공격할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심지어 그 북한이 지금 새로 개발하고 있는 이 무수단 다음 단계의 KN-58이라고 하는 이런 ICBM 같은 경우도요. 네. 이거 보십시오. 이게 그냥 얘를 만약에 실험을 하려고 해도 지금하고 똑같이 실험해야 될 겁니다. 지금처럼 400km 범위 내에서 그렇죠. 그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건데 네네. 굳이 그 실험을 안 해도 충분히 이게 가능한 거를 보여준다는 거죠. 입증이 됐다라는 거군요. 예, 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앞서서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위중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예. 우리 군 당국은 약간 북한의 주장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어떤 계산이 좀 따로 있는 건가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발표할 때는 처음에 이제 어제 그 5시 58분에 첫 발사가 있었죠. 예. 그때는 한 150km 날아가다가 이제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패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에도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400km 날아간 거 그 8시 5분에 발사한 거 그거에 대해서는 예. 유보적으로 굉장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군 당국이 정식적인 입장을 내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다른 측면, 정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북한이 그러한 능력이 있고 이게 실전 배치가 되고 위험하다라고 인정을 해 버리면은 네. 그 순간 그야말로 북한이 핵을 가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똑같은 모양이 돼버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핵이라는 게 자격증이 아닙니다. 무슨 뭐 칵테일 자격증 주듯이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그야말로 실제 그런 무기가 있고 얘를 쏘아서 할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제가 그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 버리면은 그렇죠. 그게 이제 핵 능력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아마 우리라든가 미국 정부가 이걸 대놓고 북한은 저런 능력을 가졌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좀 되려 답답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인정할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북이 핵을 가진 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쪽이 저러한 기술적 능력까지 올라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예. 인정을 하고 문제점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는 곧바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뭐냐면 자 이제 핵의 위협 자체가 단순히 우리가 웃고 떠들고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다음에 언젠가는 하겠지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바로 코앞에 왔으니 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아까 뭐 보도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사드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아니면은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전술핵을 다시 한번 배치를 해야 된다. 지금 저렇게 핵 상황 자체가 이렇게 엄중해졌는데 대한민국 뭘로 지킬 거냐.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제 허심탄회하게 소위 한미 동맹이 진짜 진정한 안보 동맹이라면은 예.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시간이 왔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아마 어제 그 NSC가 이렇게 모이고 이제 여러 가지 토의들이 있었겠지만은 네네.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생각됩니다.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겠지만 공식화했을 때 할 수 있는 대응이 다르고 예, 맞습니다. 비공식화했을 때 대응이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전망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한반도 사드 배치 어디까지 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요, 사실은 사드만 갖고 충분하냐를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제 사드 배치는 기본 옵션이고, 네. 이제 기본으로 무조건 갖다 놔야 되는 거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사드만 갖고 과연 북한을 막을 수가 있느냐 그 단계를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의 핵 공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억제 전략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평상시에 북한이 이제 위협만 하고 말로만 위협할 때는
이렇게 국제적으로 유엔 제재를 통해서 압박을 하고 아니면 외교 채널을 통해서 압박을 하고 지금 우리 육자회담 같은 걸 통해서 굉장히 압박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제 제재로 압박하고 비군사적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은 우리 연초했었죠. 키리졸브 훈련, 포리글 훈련 같은 거 하면서 대대적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하는데 지금 압박을 아무리 해봐야 지금 우리 갈 길 간다면서 계속 지금 쏴대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실제 북한이 공격하는 단계에 가서는 우리가 킬체인이라는 걸 씁니다. 킬체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미사일들 쭉 끌고 나왔을 때, 수백 개를 끌고 나왔을 때 그 위치를 전부 원점을 찾아내가지고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킬체인이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못 없앨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거의 200개 가까운 네. 곳을.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상에서 날라 들어온다. 그럼 공중에서 맞겠다는 게 KAMD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느끼시겠지만 킬체인이나 KAMD나 다 방어하는 체계입니다. 방어. 그러니까 킬체인이라는 것도 뭐 우리가 뭐 자위적 선제 타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네. 북한이 언제 미사일을 꺼내서 언제 쏠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응을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싸우는 데 있어서도 주도권을 뺏기는 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네.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북한이 미사일을 못 꺼내게 겁먹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런 것이 그런 능력, 그런 타격 능력을 갖추게 하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북한, 뭐 예를 들어서 북한 주민들을 뭐 이렇게 힘들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나쁜 생각을 하고 나쁜 결정을 하려는 북한의 수뇌부를 절멸시킬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왜냐하면 저들은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절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이렇게 핵을 통해 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예.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이 막기만 잘 막는다, 원점만 제거 잘한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상대방이 우리를 정말로 두렵게 만들 때, 이럴 때 이 소위 말해서 북한이 조금 우리가 혹시라도 생각을 잘못하고 위협을 가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런 길로 끌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런데요, 끝으로 좀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이걸 계기로 또 어떤 또 다른 카드를 내놓진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자,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북한이 지금 보면 무수단에 엄청나게 목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6번을 계속 발사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미사일 발사 한 번 실패하면 우리 나로우 기억하시죠? 예. 나로우 실패했을 때 거의 1년이 걸려가지고 해서 3번째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될까 봐 우리는 발사 기회가 당시 3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3번 내에 무조건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네. 북한은 그냥 계속적으로 쏴댄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으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 미사일을 쏴가면서 고쳐낸 건데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예. 바로 이 무수단을 최소한 가지고 있어서 ጓam 정도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네. 그럼 괌을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이 뭐냐면은 미국의 전략 무기,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전략 무기가 바로 괌에 배치되거든요. 괌 P-52, 기지 P-2 있죠. 같은 거에서 예. 폭격기 기지인데 예. 최소한 그쯤은 우리가 공격할 능력이 있어야지 그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 그다음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 만약에 북한이 국제 역상에 나와서 모라토리엄, 그러니까 핵을 추가 개발하지 않겠다라는 예. 유예 선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전까지 무수단 정도에 해당하는 능력은 반드시 갖춰야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속셈일 수 있고요. 이제 예. 이거를 가지고 해서 아마 협상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기존에 만들었던 걸 없앨 거냐? 절대 아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저 상태에서 이 분위기를 봐서 야,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하고 나중에는 ICBM까지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중지를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사실상 지금과 같은 접근을 하다가는 북한에게 그야말로 핵 라이센스를 주는 것과 거의 똑같은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전향적으로 네. 중국과 미국하고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좀 스스로 좀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북한이 이것을 무기로 협상에 나설 수도 있지만 더한 무기도 개발할 수 있다. 이런 예. 부분이군요. 좀 위중하게 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욱 안보포럼 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